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갈매길 6호선 계금동 이야기. 조선시대 행정명칭으로 동평면 와요리가 있었는데 그 와요리가 계금리로 개칭된 것으로 보인다. 동네 부지에 가야리와 함께 와요리는 관문으로부터 20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곳 토박이 어른들의 말에 의하면 이 마을의 모양이 꼭 금문과 같이 길게 늘어져 있는 형상이라 하여 계금이라 했다고 한다. 대충 그렇다네요. 아이고, 또 계속 오르막입니다. 아침에는 흐리더니 이제 완전히 겠네요. 제가 우리나라 외국 산은 가본 적이 없고, 뭐랄까요, 가장 힘들었던 코스라고 해야 되나? 산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코스가 몇 군데, 당연히 개인들마다 경험들이 있겠죠. 이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이 코스가, 물론 이제 제가 그때가 겨울이었기 때문에 더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겨울이 아니었으면 그보다는 한 3분의 1 정도 시간은 축소됐을 텐데, 그게 코스가 어디냐면 설악산 기운각대비소부터 중천까지 오르는 그 길. 그게 거리로는 2km가 안 됩니다. 그때 제 기억에 한 1.3km, 1.5km, 아마 하여튼 2km가 채 안 되는 거리였어요. 근데 거기 그때 또 겨울이고 하니까 뭡니까, 등산화 신고 위에 아이젠 그리고 스패츠 이 중무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전날 기운각에서 하룻밤 자고 다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중무장을 해서 이제 출발을 했죠. 상당히 가파른 오르막입니다. 거기다가 이게 이제 얼어 있으니까 함부로 발을 못 디디죠. 그때 희운각 대피소에서 중천까지 1점 몇 킬로였는데 아마 걸린 시간이 한 2시간 정도였던 것 같아요. 2시간이 좀 안 됐나? 아무튼 한 2시간 가까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것도 일단 블로그에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될 겁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여름이거나 가을이거나 봄이었으면, 그러니까 눈이 오지 않은 그런 시기였으면 아마 그보다는 훨씬 빨리 갈 수 있었겠죠. 가파르다고 해도 미끄럼지고 이런 염려는 없으니까. 근데 죄다 눈이고 얼음이고 빙판이고 하다 보니까 최대한 조심해서 조심조심 올라가야 되니까 시간이 하여튼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설악산이긴 한데 그게 아마 그때는 여름이었을 겁니다. 백담사부터 해가지고 쭉 이제 계곡 따라서 쭉 올라가다, 그러니까 봉정암까지는 크게 가파른 계곡 가파른 길은 없습니다. 봉정암까지는 완만하게 쭉 이어지다가 봉정암에서 이제 중청으로 오르는, 소청, 봉정암에서 소청까지 오르는, 소청이 맞나? 그 마지막 깔딱고개, 보통 깔딱고개라고 부르죠. 거기도 어마무시하게 가파르던 걸로 기억합니다. 조금 과장이 섞였을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이제 한 군데가 생각나는 건 어디냐면 지리산, 황운사로부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쭉 이제 성삼재로 오르는 그 길,
그러니까 이제 약간 완만하게 오르다가 이제 정상으로 갈수록 조금씩 가팔라지는데 마지막 얼마를 남겨두고는 정말 뭐 보통 그 뭐라고 부르지, 코제라고 부르나? 그러니까 그게 코제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 코가 다 땅에 닿을 정도로 가파르다고 해서 뭐 코제라고 부른다고 했던가?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만큼 또 가팔라요 거기도. 그리고 이제 숨을 헐떡거리면서 최후의 계단을 밟고 딱 올라서는 순간, 성삼재에 올라서고 나서는 이제 저기 저 뭡니까, 노고단 대피소까지 뭐 한 200~300m 되나? 그까지는 그냥 인도니까. 그리고 이거는 가파르고 뭐 그런 거 의미보다는 그 여행할 때 이제 월악산 오르는데 정상에 오르기 전에 그 길게 이어진, 그러니까 데크, 나무 계단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크기도 상당히 가파르고 좀 길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물론 그때는 또 그 나무 계단을 오르다 보면 중간 지점쯤에서 큰 나무가 쓰러져 가지고 쓰러져 있었거든요. 그게 자연적으로 그랬던 건지 그건 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쯤이면 뭐 치우든지 아니면 그대로 뒀을란가? 뭐 하여튼 그런 기억이 나요. 주황산은 뭐 제 기억에는 크게 막 가파르고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기억에 주황산은 정상은 제가 안 갔었어요. 그 주황산을 오르던 그날이 아니고 그 전날 제가 저 어딥니까, 저 주산지 그 앞에 휴게소에 그 가게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가게에서 이제 제가 숙박을 했는데, 주산지에 도착했던 때가 아마 6월 한 중순쯤, 한 6월 20일쯤. 그러니까 지금 6월 8일이니까 아마 가야산을 넘던 그때쯤인 걸로 기억돼요. 지금 2007년에. 아무튼 주황산 오르기 전날에 그러니까 원래 제가 오르려고 했던 길은 그게 이름이 절골인가? 그러니까 저 주산지 있는 쪽, 그쪽에 계곡으로 해서 쭉 올라가 가지고 넘는 거였는데, 갑자기 새벽에 엄청난 폭우가 와서,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6월 말쯤이었으니까 장마 기간이죠.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아시다시피 그러면 계곡에 물이 엄청나게 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다행히 어쨌든 아침에는 내가 길을 나설 시간쯤에는 비가 그쳤어요. 그래서 제가 에라이 그냥 일단 가자 해가지고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절골 쪽으로 이제 향했는데, 아마 그때 아마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직원을 안 만났으면 아마 고생을 엄청 했을 거예요. 그냥 그래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그냥 가는 중에 저기 직원이 한 명 내려오더라고요. 당연히 나를 보니까 등산객인가 보다 이제 생각이 들었겠죠. 물어보더라고요. 어디로 가실 거냐고. 이쪽으로 해서 갈 거라고 하니까, 그쪽은 지금 안 된다고, 통제된다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물이 불어가지고 지금 다닐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다른 길로 가야 되니까
잠깐 생각했는데, 대전사 쪽으로 이제 가가지고 이제 올라가야겠다 생각했죠. 그렇다고 하루 또 소비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래서 길을 나섰죠. 근데 그 대전사까지 아마 거기서 한 7, 8km 정도 될 거예요. 7, 8km 정도? 일단, 뭐, 그렇게 해서 대전사 쪽으로 이제 발길을 돌렸죠. 동평현성. 그래. 그 가는 중에 한 마을을 이제 지나쳤는데, 평상에, 그러니까 이제 8월 말이니까 일단 모내기하고 일단 급한 이제 농번기는 지난 상태죠. 할아버지 한 분이 이제 그 평상에 앉아서 혼자서 편히 쉬고 계시더라고요. 그 이제 내 몰골을 쓱 보더니 앉아보라고. 그래서 잠시 앉았죠. 그 할아버지께서 뭘 하시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이 왜 그러고 다니냐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그분이 아들이 뭐 몇 명 있는데 그래 첫째 아들인가 뭐 막내 아들인가가 대구에서 이제 직장을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할아버지가 이제 그 아들한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대요. 야 이놈아 직장 다니지 말고 그냥 여기 고향에 와서 농사나 지어라. 이제 그러면서 저도 그 당시에 이제 젊고 하니까 굳이 그래 뭐 젊은데 뭐 농사를 지으라고 하시지 이런 생각을 좀 했죠. 근데 그분이 이제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나보고도 그래 그냥 여기 와서 이제 농사 지고 살아라고 막 그런 얘기도 하긴 했어요. 이제 그분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아니 한 석 달 정도만 고생하면 나머지 1년 동안 편히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쓸데없이 그렇게 고생을 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뭐 좀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근데 그래 농사라는 게 그게 뭐 그분 입장에서야 평생을 농사를 지었으니까 쉽게 생각되겠지만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안 되잖아요 그게. 도시에서 살다가 농촌에 가가지고 갑자기 농사를 지으라고 하면 안 되죠. 네, 하여튼 그렇게 대화를 좀 나누다가 대전사로 향했죠. 그 아마 한 2시간 정도? 대전사까지? 그래 이제 도착을 하니까 거기서도 그 직원이 나와가지고 등산하겠다는 사람들을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던 사람은 못 들어간다고 막혔는데 나를 보더니 올라가도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당한 그 아저씨가 아니 나는 안 된다고 해놔놓고 왜 저 아저씨는 된다고 들여보내냐. 그러니까 이제 그 직원이 하는 말이 장비를 보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뭐 1인용 텐트부터 해가지고 다 갖고 있으니까 뭐 조금 뭐 비가 오거나 해도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내 앞에 그 아저씨는 아무런 장비 없이 그냥 지금 내가 그 배낭에 넣은 물 한 통 뭐 이런 거가 다죠. 그것만 들고 가니까 혹시라도 만약에 비가 오거나 했을 경우에 대출을 못할 상황이 될 거니까 막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도 그냥 뭐 수긍을 하고 발길을 돌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올랐는데 1폭, 2폭, 3폭 지나고 정상은 못 갔어요. 그 코스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쭉 가가지고 제가 어디로 내려갔냐면 거기가 너구마을인가? 그 달기 약수터 있는 그쪽으로. 그 제가 거의 다 이제 내려와 가지고 이제 그 달기 약수 나오는 곳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바로 뒤쪽에서 약간 부시덕거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부시덕거리는 소리. 그리고 무슨 푹푹 하는 소리.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때 착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뭡니까 그 멧돼지가 그 숨쉬는 소리 있잖아요. 그런 소리 같은 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움찔했죠. 일단 그래도 돌아보면 안 되니까 혹시라도 진짜 그 마주치면 이제 큰일 나니까 그 무거운 배낭치를 지고 그냥 걸음만 살려다 일단 냅다 뛰었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멧돼지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긴 해요. 근데 제가 그냥 순간적으로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에다가 푸르푸르 하는 이런 비슷한 소리가 나길래 순간적으로 제가 멧돼지인가 해가지고 놀라긴 했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달기약수 더 있는 곳까지, 지금도 있을 겁니다만 그 뭐 달기약수가 상중하로 그 세 군데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아시겠지만은 그 오색약수하고 달기약수가 그 탄산 그리고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그 녹물 맛이 나죠. 녹물 맛. 근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그 식당 하시는 분들 달기약수로 이제 뭐 백숙하고 막,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아무리 그 당시에 뭐 많이 돌아다니고 잘 먹는 시기였지만 한 마리를 다 먹기는 좀 무리가 있어가지고 백숙 반마리에다가 달기 막걸리, 달기 약수로 담금 동동주 한 사발 달라고, 한 사발 해내고 제법 크게 달라고 해가지고 먹고 알딸딸한 상태에서 청송 시내로 내려갔죠. 그래서 청송에서 그날밤 하루 자고 길을 나섰죠. 그래 아마 그러고 바로 안동으로 그 위가 안동이었을 겁니다. 안동 다음이 청송이 아니고 청송 다음이 안동이죠. 아무튼 아따 그때 재밌었어요. 아따 그러니까 제가 안동, 제가 그때 안동이 강고등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 저는 뭐 솔직히 바닷가 출신이기 때문에 뭐 생선, 해산물은 뭐 원 없이도 많이 먹어봤고, 강고등 그래 뭐 글자 그대로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어차피 강고등어가
뭐 집이 어차피 보면 의미가 없죠. 운송수단이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전에는 운송수단이 없기 때문에 뭐 고등어나 이런 해산물들을 살아있는 채로 운반을 못했죠. 그러니까 그냥 소금에 잔뜩 간을 해가지고 내륙으로 가지고 들어갔던 게 이제 강고등어가 된 건데, 그 안동에 도착해서 제가 그 강고등어 하는 식당에 들어갔었죠. 근데 그래 뭐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걸 굳이 뭐 맛있다거나 뭐 특색이 있다거나 뭐 그런 생각은 별로 솔직히 안 들어요. 지금 여기 뭐 부산이니까 뭐 고등어 예를 들어서 먹고 싶으면 그냥 자갈치 시장이나 어디 가가지고 그냥 사오면 되니까 사서 그냥 올려놓고 뭐 구워 먹든지 아니면 뭐 묵은 김치하고 같이 찜을 하든지 뭐 할 수도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 지금 워낙 게을러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만한 여유가 안 됩니다. 아이고. 청풍리장 잠시 영상을 끊고 물 좀 마시고 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일단 이번 영상도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좀 가다가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